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두 번째, 골프 실력 안 느는 거라고 해. 자식놈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삼성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가?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가장 큰 기업이 미쓰이였답니다. 지 아버지를 고발하는, 실제로 이 사건에 우리 아버지가 연계돼 있어요. 막 이런 이창희를 미워했다기보다 이게 커지면 박정희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맹희가 아마 도움을 줬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저먹는 거죠, 사실은.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업 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여러분들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삼성그룹 누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이재용일 거고요. 거기다 조금 더 나이 올라가시면 이건일 거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병철이 되겠죠. 실제로는 당연히 이병철의 아들이 이건이고, 이건의 아들 이재용이니까. 근데 삼성그룹 어떻게 놓고 보면 항상 한국에서 가장 부자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기도 한데, 오늘은 좀 이병철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이병철 이렇게 말하면 들으시는 분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전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되게 불편하지 않게 전 말을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병철 씨는 일단 이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한 것인데요. 미풍과 미원이라고 할 때 바로 딱 알아듣시는 분들은 사실은 나이가 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제일제당이죠. 지금 CJ인데요. 이 제일제당이 원래는 미풍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미원그룹이 만들었던, 지금은 대상그룹입니다. 근데 미원그룹이 만들었던 미원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있었는데요. 이걸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뛰어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우리 할머니 세대들 어떻게 했냐면 가서 조미료 뭐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원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얘를 어떻게 이기지?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미풍이라는 걸 보면 거의 똑같은 봉투에 그림도 똑같고요. 미원이라고 써질 자리에 미풍이라고 써진.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좀 베꼈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도록 해서 만들어서 한번 이겨보려고 했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풍을 이기지 못해서였을까요? 지금은 대상그룹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음식 브랜드가 청정원인데요. 이 대상그룹의 딸과 삼성과가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대상그룹의 딸 임세령 씨고, 결혼했던 사람이 그렇죠, 이재용 회장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혼을 했고 임세령 씨는 이정재 씨와 사귀는 관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대충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건 하지요. 제일제당이 결국은 미원을 이기지 못해서 광고 기억나실 겁니다. 맛 좋은 소고기 다시다 라고 하는 다시다를 내놔서 조미료 시장을 양분해가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병철이 했던 말 중에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지 못한 거 두 번째, 골프 실력 안 느는 거라고 해요. 이병철이가 골프채를 500개나 갖고 있을 정도로 골프 광이었다고 하는데 골프 실력이 거의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마 자식 있는 분들은 동감할 것 같으세요? 자식놈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는 내가 살아보니 안 되더라 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병철 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대를 좀 나눠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하나는 일제시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87년에 돌아가시니까 요때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일제치하는 사실은 이건 있어요. 그때 뭘 했었다 그렇게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식민지였었고, 사실은 뭐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그냥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병철 씨는 할아버지 자체가 천석지기 이상이 워낙 부유한 집안 태생이고요. 아버지는 이승만하고도 친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친분이 있었다. 글쎄요. 뭔가 나중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수보통학교를 나왔는데 이 지수보통학교가 참 대단한 학교죠. 이병철 씨만 다닌 게 아니라 LG그룹의 구인혜 씨, 그 다음에 GS의 허정구 씨, 효성그룹의 조홍재 씨가 나온 이 초등학교 지수초등학교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렇게 많은 유명인을 배출한 이런 학교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가 라고 하면, 물론 3이라는 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여서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뭐냐면 크다, 많다, 강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자는 별이니까 영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삼성기업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삼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삼성은 그런 의미로 지은 게 아니라고도 말을 해요. 실제로 이병철 씨 같은 경우도 일본 유학을 했고 그 아들도 일본 유학을 하는데요. 일본에 대한 동경심이 좀 강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가장 큰 기업이 미쓰이였답니다. 근데 미쓰이니까 삼정이란 뜻이래요.
그 두 번째 큰 기업이 미쓰비시인데 삼능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을 가져와서 삼성이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삼성을 창업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원래 조홍재 씨예요. 근데 조홍재 씨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삼성에 뛰쳐나와서 샛별, 삼성을 이기겠다라는 의미에서 샛별이라는 이름을 짓고 만든 회사가 효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홍재 씨가 이병철 씨는 5살 정도 많은데요. 거의 친형제처럼 지냈었고, 그리고 또 뭐 일본 유학 갈 때 돈을 빌려주고 했던 이런 분이 바로 조홍재 씨입니다. 이분이 결혼한 분은 누구냐면 박두울 씨인데 박팽년 집안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리고 집안도 워낙 유명한 집안이고 유교의 가풍을 갖고 있는 유명한 집안이기도 하지만 부유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 중3 때 이제 이병철 씨가 결혼하게 되는데 시집을 올 때 몸종도 데려오시고 하셨다는데 그 대지가 한 570평 정도 된답니다. 시집을 오시면서 집이 작아 보이고 가난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부유한 집안에서 왔는지는 알 수는 있죠. 근데 유교적인 가풍이 강한 집안에서 오시다 보니까 내조는 무척 잘하신 편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손주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유학을 결국은 이병철 씨가 가죠. 그래서 일본 와세대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데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 각기병이라고 하는 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노세요. 한량 생활 한 5년 하십니다. 뭐 도박도 좀 하시고 뭐 이러면서 놀다가 이렇게 살다는 안 되겠다라고 하셔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뭐 시작한 건 정미소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삼성상해를 1936년에 차리게 돼요. 광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사업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산불화라고 하는 건데요. 힘들어하실 거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뭐 땅도 사고 기업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졌죠?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싸들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적군의 재산, 적산입니다. 근데 정권을 잡은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죠. 직접 기업하고 할 수 없으니 이런 걸 그러니까 제 생각엔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산불화라고 하는데 삼성도 이때 혜택을 받죠. 이때 받은 혜택 중에 하나가 미츠코시 백화점인데요. 이 미츠코시 백화점이 지금의 신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암살 같은 걸 보시면 그 암살에 나오는 그 고급 백화점, 그게 미츠코시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지금의 신세계를 만든 거죠. 그리고 1953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제1제당이에요. 그래서 제1제당이 뭘로 성공하느냐라고 말하면 그 당시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1955년에 제1모직을 만들죠. 여기서 나온 상표가 되게 유명한 상표입니다. 골덴텍스라고 하는 어떤 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양복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원단이 영국산인데 이 원단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사실은 양복이 너무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원단을 직접 생산을 하면서 뭐 실제로 이병철 자체가 자기네가 만든 원단으로 양복을 입어서 입고 다니면서 홍보했다는 뭐 이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는 61년. 사실은 박정희가 정권을 딱 치자마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일종의 쿠데타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뭔가 뭐 잘하는 짓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에서 뭐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기업들은 뺏기도 하고요. 엄청난 세금을 막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병철 씨가 박정희한테 제의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경제성장이라면 기업인들이 경제성장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힘을 좀 실어달라. 그래서 박정희의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1961년에 뭐가 생기냐면 정경련이 생깁니다. 이 정경련 초대 회장이 이병철이고 실제로 물론 내건 가치는 어떤 자기들의 경제인의 뭐 이익을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아마도 꼭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정권과 단일 창구를 만드는 이런 데 목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놓고 보면 박정희가 가장 사랑하는 경제인 그렇다면 아마 이병철이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죠. 받다가 1963년에 한국비료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한국비료가 왜 유명해지느냐면 1966년에 사카린 사건이 터집니다. 정확하게는 사카린 밀수 사건이죠. 사카린이 일단 뭔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사카린 그러면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농축 설탕. 그런데 값은 쌀. 뭐 이런 게 그냥 사카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카린 중요한 말 밀수 사건. 밀수? 뭐 한 거죠? 그렇죠. 몰래 가져온 겁니다. 왜 몰래 가져왔을까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약간의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렇게 대량의 밀수를 하는데 그 당시 정권은 몰랐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권과 유착돼 있었을 겁니다. 정권이 도와주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닐 테니까. 그 말 다르게 해석하면 아마도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박정희까지도 연계되어 있지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면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한국 비료를 국가가 압수해버립니다. 압수해버리고 이병철한테 경영질서에서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병철이 경영질서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난 그럼 물러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느냐? 둘째 아들 이창희가 갑니다. 근데 이창희가 감옥을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야? 내가 감옥 간다는 건 아빠가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복박 쓸 수 없지? 그래서 뭐 하느냐면 청와대에다가 투서를 넣어요. 지 아버지를 고발하는, 우리 아빠 이런 나쁜 짓 했고요. 실제로 이 사건에 우리 아버지가 연계돼 있어요. 막 이런 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직접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박정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를 통하게 되는데 그게 한화회입니다. 한화회 그럼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예요. 그래서 전두환을 통해서 박정희한테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박정희가 이런 자식,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아버지를 이럴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이병철한테 그걸 건네줘요. 그리고 네가 무마해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상한 게 이창희를 미워했다기보다 이게 커지면 박정희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병철 입장에서 뭐 하느냐? 이창희를 날려버립니다.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러고 버려버리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던 일선에서 물러는 나 있었지만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는 건 누군가가 운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운영했던 사람이 장남이었죠. 이맹이었었는데 이맹이도 어떻게 보면 팽당합니다. 근데 왜 팽당하느냐? 어떤 무능하다, 경영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팽을 당했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병철 씨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맹이 입장에선 아버지가 일단 물러나 있지만 이 김에 아예 밀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밀어내고 자기가 계속 경영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창희 혼자 힘으로 실제로 청와대에 투서를 넣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맹이와 친한 사람이 전두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맹이가 아마 도움을 줬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몰아냈던 계기는 어쨌든 경영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무능으로 인해서 몰아냈게 되죠. 그래서 삼남이었던 이건희는 그냥 거저먹는 거죠, 사실은. 첫째 날라가고 둘째 날라가고 남은 건 이건희뿐이었던 거예요. 이병철 씨가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몇 가지를 합니다. 몇 가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일본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보니까 전자사업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의 전자산업은 LG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LG인데 그때는 GS 금성공사였었는데 금성에 실제로 또 웃긴 건 이병철 씨와 구인혜 씨가 사돈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을 했죠. 둘이서 골프를 칩니다. 치면서 1968년에 야, 나 내년에 전자 해보려고. 구인혜 씨가 너랑 안 놀아. 그래서 완전히 앙숙이 돼버려요. 그리고 1969년에 정말로 삼성전자를 차리게 되죠. 물론 그거 말고도 뭐 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너무 자기가 휘둘리는 게 아닌가? 아직껏 내가 한번 정치해볼까? 나중에 이제 현대편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주영 씨는 직접 하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언론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1964년에 TBC라는 방송국을 차립니다. 동양방송이라는 방송사를 차리는데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79년에 전두환한테 뺏겨요. 그래서 KBS에 그게 들어가면서 KBS JTB가 되게 되죠. 그리고 중앙일보를 차립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TBC 이런 걸 가지면서 언론을 좀 장악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노는 기간에 이 사람이 한 게 있죠. 뭐가 있었냐면 용인에다 대단지 땅을 사서 뭐 나무도 가꾸고 막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고 있다가 1976년에 자연농원을 설립합니다. 그게 1996년에 에버랜드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러고 때 이제 1980년
딱 되면 이제 79년, 80년부터 이제 전두환의 시대니까 사실 TBC를 뺏겼으니까 이병철과 전두환은 사이가 나빠야 되는데 실제로 전두환이 집권한 당시가 되면 이병철 씨가 몸이 안 좋아서 일선에선 물러난 뒤였었어요. 돌아가시긴 87년에 돌아가시지만 실제로 79년에 실권을 쥐게 되는 건 이건희였습니다. 부회장으로 앉게 되죠. 그러니까 부회장으로 앉으면서 이게 이건희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계시긴 했지만 전두환과 싸울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전두환 시대 이제 이병철 씨가 돌아가기 얼마 전에 정주영 씨와 이병철 씨는 무지하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럴 법하지요.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를 이끄는 양대 산맥의 기업의 총수들이었으니까 사이가 좋기는 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뭐 타고난 금수저, 정주영 씨는 타고난 학수저니까 출신부터 아예 달랐기 때문에 사이가 좋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이병철 씨가 정주영 씨보다는 조금 나이가 위신데요. 정주영 씨 그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병철 씨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다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 자, 이제 삼성 그럼 이병철 씨 얘기를 한다면 이제 마지막 해볼 게 있는 상속과 가족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일단 알려진 자녀는 정확하게는 4남 6녀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일본 처액에서 낳은 사람 1남 1녀 있고 혼외자가 한 명 있으니까 박둘 여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3남 4녀.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딸들 중엔 뭐 LG로 간 이런 딸들한테는 돈 안 줍니다. 그래서 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큰딸과 막내딸만 돈을 받게 되죠. 큰딸, 첫째 딸이 2인이신데 이분이 물려받은 회사가 전주제지예요. 지금 거기에 뭐가 되냐면 한솔이 됐지요. 그래서 한솔, 한국의 소나무란 뜻이랍니다. 근데 가끔 전 이 생각을 해요. 꼭 나무 베는 회사들은 회사명을 나무로 지어요. 뭔가 되게 착한 짓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주는 이름인데 큰딸 그렇고 막내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막내딸은 이명입니다. 신세계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그룹이죠. 신세계 그룹 그러면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용진 회장이 제일 많이 떠오르실 거고요. 또 정용진 회장 그러니까 또 연쇄로 떠오르는 게 고현정 씨죠. 그래서 고현정 씨와 이혼한 사람이 정용진 회장입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맹희. 어떻게 놓고 보면 큰아들 이맹희를 준 게 아니라 장손 이재현 씨를 준 거죠. 그게 제1제당이고 그게 CJ그룹인 겁니다. 물론 기업 규모로는 되게 작은 걸 줬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맹희가 싫으니까 뭔가 주기는 싫지만 분명한 건 이재현 씨가 장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모체가 되는 기업은 장손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CJ그룹이고 그 다음 이제 사실 둘째 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창희 씨 쫓겨났다가 세안그룹을 차립니다. 그래서 세안그룹을 차려서 잘 이끌고 가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인과 아들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세안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큰아들은 감옥 갔고 둘째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가에서 유일하게 잘못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안 된 게 이 둘째 아들 쪽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에 관한 얘기였고요. 우리가 2탄에선 이건희 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을 좀 많이 타셨나봐요. 그래서 개를 좀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을 때요. 그래서 이 진돗개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한 10년 정도를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이 1억 원 이상의 외제 승용차 이건희 씨가 몇 대나 갖고 있나 조사했더니 124대를 갖고 있었답니다. 삼성이 아예 인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반도체를 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하죠. 애니콜 그러면 여기서 이게 콜걸이 자꾸 연상된다고 해서 삼성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그게 출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500억 원어치의 핸드폰을 다 불질러 버린다고 해요. 이 집안에서 1조 이하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